자, 이번 테마는 스페셜 테마로 갑진년이 힘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갑진년이 당연히 힘든 사람이 있고 안 힘든 사람이 있겠죠. 힘든 사람이 있고 안 힘든 사람이 있다. 어느 시점에 항상 똑같습니다. 그래도 버틸만 하거나 괜찮다, 갑진년 올 한 해 또 전반적으로 괜찮다, 좋은 일 많이 생긴다,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죽겠다, 왜 갑진년 뭐 좋아진다 하는데 어디 가서 사주 봤는데 왜 안 좋냐 하면서 이런 힘든 사람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언제나 항상 존재합니다. 누구는 태어나고 누구는 죽고, 그런 게 운명이고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갑진년도 똑같습니다. 좋은 사람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사주나 운명학을 보는 다양한 관점들이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궁극적인 관점은, 이게 좋은 사람은 굳이 관심을 안 가져요. 잘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운이 따라주면 우리는 자기가 다 옳고 맞는 방식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며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변에서 잘 도와준 건데 그래도 잘 흘러가니까 내가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실제로 자기가 잘해서 뭐 되는 경우도 있겠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좀 힘든 사람들이 많은 게 당연한 겁니다. 좋은 사람들이 더 많을 수가 없어요. 비교적으로 좋은 사람은 소수의 몇 명이 불과하고, 또 힘들고 잘 안 풀리고 다투고 싸움이 나거나 여러 가지의 그런 장애물이 따라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방법론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심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좀 안 풀리면은 위로나 이제 격려가 또 필요한 시점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위로나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이런 사주나 운명학을 통해서 주역이 될 수도 있고, 타로나 다양한 뭐 자미두수, 뭐 기문둔가, 뭐 점성술, 여러 가지 그런 운명학적인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는 사람은 이제 거기에 의지를 하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의지라든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의지를 해서 따라가든, 여러 가지의 어떤 위로나 격려, 그리고 이러한 방향성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나아가면 좋지 않겠냐 하는 조언을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문제나 이런 본질을 잘 찾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문제와 본질. 좋은 것에는 좋은 이유가 있고 안 좋은 것에는 안 좋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운세풀이라든지 일진도 그렇고 월운이나 신수 볼 때도 항상 강조하는 게, 타고난 꼴을 바꿀 수는 없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차를 샀는데 내 차가 스파크 모닝인데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해서 벤츠나 BMW가 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타고난 꼴을 아예 바꿀 수는 없어요. 당연한 거겠죠. 어느 정도 주어진 걸 좀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다 뜯어 고칠 수 있다고 하면 인생에 고정되는 어떤 질서 같은 게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걸로 밖에 귀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강조했던 역의 3요소, 변역이라는 게 있으면은 역은 이제 항상 시시때때로 변한다고 했죠. 그러면 또 그 변하는 것에는 일정한 질서나 법칙들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법칙을 알아가기 위해서 이런 운세를 보는 거죠. 갑진년이 어떻다더라, 재물운이 좋다더라 하는 흐름을 보는 거죠. 그래서 타고난 꼴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노력한다고 해서 안 들어올 귀인이 들어오고 건강관리를 완전히 그냥 뭐 형편없이 했는데 갑자기 병원에 가서 뭐 수술이 잘 되고 암이 낫고 뭐 이럴 수는 없다는 얘기죠. 내가 해왔던 것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평상시에 어떻게 했느냐, 이게 이제 결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욕심을 부리는 것이 화를 부른다. 이거는 평상시에 잘하지 않아 놓고 결과가 따라올 때 잘 되고 싶은 마음들은 다 그렇죠. 대부분이 그런데,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흐름을 좀 예상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내가 뭐 평상시에 제대로 안 했으면, 시험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럼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올지 예상이 되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했다 가면 목표 점수가 이 정도는 나오겠다 하는 것들이. 그래서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긴 본질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인데, 가끔은 이제 제가 운세 설명을 하는데 조심하라고 했다고 뭘 얼마나 더 조심해야 되느냐 라든지 주의사항이나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불평불만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런 운세나 설명하는 것들은 하나의 참고사항이고, 어떤 분들에 한해서는 굉장히 정확하게 들어맞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한테는 뭐 크게 해당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강의 중간중간에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도 뭔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이 있으신가 봐요. 가끔 보면 그런 화를 참지 못해서 막 하시는데,
되도록이면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는 좀 본인의 인생에서 좀 받아들일 걸 좀 받아들여야, 그래야지 자신의 삶에도 좀 변화가 생기는 거고, 또 이러한 풀이 같은 거 청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느 정도 여러 사람들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아, 이 사람 꽤 잘 맞나 보다 하면은 이제 그런 것들 좀 참고해가지고 보는 거지, 자기가 뭐 원하는 말 들었다 해서 기분 좋다고 그렇게 또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느낀 점이, 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다. 좋은 얘기만 듣고자 하면 항상 좋은 얘기 안에서 안심하고 싶은 생각들이 가득하고, 또 어떤 것을 주의하면 좋을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천하태평하더라도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대비하자, 플랜2를 생각하자, 이런 분들이 현명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들 항상 말씀드리죠. 당연히 어떤 뭐 진리라든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는 거니까 거기에서 참고할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양한 선생님들이 많잖아요. 결국에는 궁합이라는 거죠. 궁합. 나랑 잘 맞는 선생님이 따로 있고, 또 이 스타일로 얘기하는 분하고는 내가 안 맞는다 할 수 있겠죠. 당연한 겁니다. 의사들도 처방법이 달라요. 누구는 수술을 하자고 하고, 누구는 약을 써가면서 경과를 좀 지켜보자 하고, 그냥 뭐만 하면 수술하자 하면서 다 칼로 째고 도려내고, 이런 스타일을 가진 의사도 있겠죠. 그래도 최대한 보존을 해가면서 그걸 좀 살리는 쪽으로 하는 그런 의사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성향마다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누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어디서 이렇다고 설명을 하더라, 나는 올해 뭐 굉장히 부정적인가 하면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스스로 중심을 좀 잡고 흔들리지 말아야겠죠. 그런데 또 자꾸 흔들리니까 조언을 얻어들으려고 상담을 받았는데, 설명을 들었는데 기분이 더 안 좋아졌다더라, 뭐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갑진년이 이제 힘든 분들이 왜 힘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천간이 이제 목이고 갑이다. 자, 갑진년이 좋고 나쁜 거에 대한 기준은요, 천간의 갑목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시작을 얼마나 수월하게 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갑진년에 천간 갑목이 나왔잖아요. 이때는 열매를 따먹는 시기가 아니에요. 열매를 따먹는 시기가 아니다. 그 얘기는 뭐냐, 내가 뭐든지 간에 변화를 해서 새롭게 시작을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순조롭다면, 그러면 이제 힘든 사람보다는 괜찮다, 어느 정도 버틸만 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빨리 이루어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계묘년이라든지 이민년, 지금이 2024년이잖아요. 근데 2023년, 2022년 빠르면은 1, 2년 전에 갈아타거나 업종을 변경하거나 하던 일에 대해서 리스크가 따라올 것 같아. 그래서 좀 변화를 시도한 거죠. 그래서 지금 갈아타기 잘했다, 변경하기 잘했다, 그만두길 잘했다,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이 결국에는 갑목을 얼마나 순조롭게 시작을 하게 만드는지, 이거에 현재 삶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런데 계속 부여잡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바꾸려고 하면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번거롭고, 또 이거 안 하면 뭐 어떻게 하나, 이런 막 고민에 시달리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이 갑진년에 와서 이 시작이 제대로 안 되겠죠. 그동안 좀 바뀌어야 되는 흐름에 한해서 바뀔 기회라든지 물건 같은 경우에도 내가 내놨어요. 근데 작년, 재작년에 누가 산다고 했습니다. 근데 가격이 안 맞아가지고 조금 욕심 부리느라 그 사람을 놓친 거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 라고 가정을 하면, 그럼 그때 팔 걸 그랬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질 수가 있는 게 갑진년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변화에 대한 것을 시도하고 또 그 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나 찬스가 분명히 왔을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시점을 지나고 나니까 갑진년에 뒤늦게 새롭게 출발하려니까, 남들은 이미 벌써 출발해서 저만치 가 있는데 나는 이제 출발해야 되는구나, 이제 스타트가 걸리니까 거기에서부터 버거움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제는 항상 우리가 주제를 까먹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갑진년이 힘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구나, 이거를 머릿속에 입력을 하고서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제가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막 삼천포로 빠질 수도 있고 하지만, 흐름은 항상 주제, 갑진년이 힘든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작을 얼마나 수월하게 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 시작을 할 때는, 자, 시작의 키워드는 뭐가 있을까요?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기존 일에 대한 마무리가 따라와야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내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 그러면은 이혼을 하든지 아니면 기존의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에서 정리할 점에 대한 것들을 분명하게 정리를 해야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거죠.
뭐 그것은 이제 서류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양하게 어떤 서로 엮여있던 금전 거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정리했다, 이러면 새롭게 출발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나는 헤어지고 싶어, 서류도 정리하고 싶고, 그런데 이혼을 안 해준다더라, 아니면 내가 뭐 혼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뭘 알아봐야 된다, 도움을 뭐 요청해야 된다거나, 이러면 이제 거기에서 갑진년이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 운인데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그겁니다. 시작을 얼마나 수월하게 하는지에 달려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안 풀리는 사람들, 갑진년이 힘든 사람들은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힘든 사람들의 경우 아직도 풀지 못한 숙제가 있을 수 있다. 과거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겠죠.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새롭게 출발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만큼은 미련이 없어야 돼요. 바로 미래를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쓸 부분에 대한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만 일단은 해결이 됐다, 그리고 또 내 사주에 이런 갑이 용신이거나 또 갑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기에 앞서서 작년이 됐든 재작년이 됐든 또 올해 자체만으로도 힘있게 치고 나갈 준비가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은 이 자체가 얘기하는 바는 뭐냐, 나를 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수록 시작을 수월하게 잘 하겠죠. 시작을, 그러니까 내가 뭐 사업을 정리하려고 해, 아니면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해,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하다든지, 내가 이 사업을 접을 때 접고 나서 그 다음에 대안이 생기면, 아 그럼 이걸 접고 저걸 하자, 이런 거에 대한 게 이제 흐름이 원활해야지, 아 그럼 이거 접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그런 대안이 없을 경우에 항상 이제 풀지 못한 숙제가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접어야 될 거를 알고 있는데 이거 접으면 뭐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죠. 내가 접을 마음은 있는데 그 다음에 대안이 없기 때문에 계속 머물러 있는. 그러니까 이 목에 대한 것은 뭘 얘기하냐, 목은 좀 들러붙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뭐든지 간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거죠. 왜 모입니까? 배가 고프니까. 이 목이라는 인자는 어린 아이와도 같고, 또 우리가 봄에 해당하는 계절은 보릿고개입니다. 굉장히 겨울을 힘들게 겪어낸 다음에 아직도 날씨는 추운데, 그렇다고 농사를 막 당장 짓기에는 땅이 꽁꽁 얼어붙어가지고 농사가 잘 안 되죠. 봄이 2월달부터 봄이에요. 2월, 3월 그때까지는 아직 꽃샘추위가 남아있는 시절이기 때문에, 한국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4월 한 중반 정도는 지나야, 그때서야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흐름들이 형성이 되는데, 그거 자체가 이제 시작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는 거죠. 목 자체가 배고픈 시절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노동을 해야 하는, 그리고 새롭게 내가 어떤 농사를 지었는데 그것이 이제 품목을 좀 바꿔야겠다, 잘 안 팔리더라 하면은 또 뭘로 바꿀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봄에 새롭게 설계해가지고 그 여름철 열심히 또 농사를 짓고서 일을 하는 이런 시점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모이고 들러붙고 노동하고 미래를 위해서 꿈을 꾸고 힘들지만 버텨나가는, 공부라는 것도 되겠죠. 결국 공부도 성장하는 거니까 공부하고 자격증 시험을 본다거나 다양하게 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과정이라고 하면, 이때 이제 갑진년에 새롭게 공부를 하거나 뭔가를 이제 새롭게 접하는 이런 시절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순조로우면, 자 공부할 때 뭐가 필요해요? 돈 문제가 없어야겠죠. 공부를 해야겠다 마음은 먹었는데, 아 돈은 누가 벌어? 알바를 해야 되고 기존에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공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돈이 부족하니까 일을 못 그만두고 공부를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힘이 드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어느 정도 나를 좀 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거나, 돈이라든지 집안에 대한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결혼을 한 기혼자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환경이 또 될 수도 있겠죠. 내가 뭐 새롭게 업종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배우자가 도와준다, 일을 같이 하면서 어느 정도 커버를 쳐주거나, 여보 나가서 내가 할 테니까 좀 이거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해주면은 준비가 되겠죠. 그런데 같이 맞벌이 하면서 뭐 애도 키워야 되고 이것저것 뭘 해야 되고 이러면 계획에 대한 것들이 자꾸 차질이 생기고 틀어지니까 갑진년이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뭐다? 다 시작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뭔가 예전처럼 이렇게 살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식의 뭔가 변화를 시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갑자기 결혼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던 사람이 갑자기 정리를 하고 뭐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누가 이제 멀리 이동을 할 수 있는 출장이라든지 이동수 뭐 이런 게 따라올 수도 있겠죠. 해외로 발령이 날 수도 있고요. 크게 보면
부모님하고 같이 살다가 부모님하고의 관계가 여러 가지로 분가가 돼서 독립을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새롭게 합친다든지 모든 것이 다 이합집산이 일어나는 게 그게 다 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키우던 자식 있다. 그 자식이 또 독립을 하면서 그럼 이 집은 어떻게 하지? 이사를 가야 될 시점이 또 왔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집을 내놓거나 어디로 이사를 가야겠다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다가 이사를 가게 되는 이슈가 또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이제 목으로 인한 이 다음에 뭐를 해야 되느냐, 여기서 대부분 좀 막연한 사람들이 좀 힘들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막연한 사람들. 그러니까 안 하던 거를 새롭게 출발하거나 뭔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 부모님이라든지 윗사람, 뭐 선배, 경험자 이런 사람들의 도움 없이 그냥 맨땅에 헤딩을 할수록 힘들 가능성이 좀 높다 이겁니다. 목이라는 것은 어린 아이가 성장하잖아요. 어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선배도 필요하고요. 경험자가 야 그렇게 했더니 나는 이런 결과를 본 적이 있다. 너가 그렇게 하면 좀 힘드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좀 해라. 이러면은 눈으로 딱 보잖아요.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거를 이제 아는데 경험이 없으니까 또 사람을 믿었다가 실망할 수도 있고 막상 맨땅에 헤딩을 했다가 머리가 깨지는 일이 발생이 되고 돈도 투자했는데 회수는 안 되고 어디 이상한 데 잘못 투자해서 막 자금이 묶이기도 하고 돈이 또 많이 필요한데 대출은 안 나오고 뭐 이런 일이 발생이 될 수가 있는 게 그게 갑진년의 이제 힘든 요소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는 과거에 정리를 하려고 했던 일들이 아직 정리가 다 안 될수록 갑진년이 좀 무겁다는 얘기죠. 갑진년이 좀 버겁고 무겁다. 그래서 환골탈태가 빨리 되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스피드도 중요합니다. 스피드. 만약에 힘들어요. 갑진년이 좀 힘듭니다. 조금 버거워요. 하지만 뒤늦게라도 속도가 빠른 사람이다 하면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면은 속전속결로 문제가 발생된 즉시라도 이를 추진하고 정리할 수 있겠죠. 속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 보면은 성장할 때 성장 속도가 남다른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를 뭐 영재로 키워야 되겠다, 예술가로 키워야 되겠다, 공부를 더 시켜가지고 유학을 보낼까 이런 생각을 부모 입장에서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성장을 다시금 새로운 방향으로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속전속결로 일을 추진하고 정리할수록 목에 대한 시작들이 빨리 발생이 되겠죠. 물론 그러한 목의 시작이 무조건 긍정적이라고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이 갑진년의 갑목을 받아들이는 방식이라고 얘기했지 그럼 목으로 이제 시작이 잘 됐다고 해가지고 그럼 다 대박이냐?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목이 긍정적인 사람이 있지만 부정적인 사람도 있겠죠. 그럼 목이 부정적이면은 아무리 시작을 해서 일이 잘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결과가 따라오고 돈이라든지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성과가 나오는 시점에서 성과는 나왔는데 남한테 뺏길 수도 있고 그 성과가 왜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지? 뭐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무조건 목을 받아들였다 해가지고 다 좋은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이 내 사주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따라서 이런 좀 차이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목에 대한 부분을 그 나름대로 의미 있다라고 봤을 때는 그러면 이제 속전속결로 일을 추진하고 정리할수록 그래야 이제 목에 대한 시작이 순조롭게 잘 연결이 된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 갑목에 대한 인자가 부정적일수록 이제 우리한테 좀 불편하게 작용이 될 텐데 부정적인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그래도 갑목이 어느 정도 용신이라든지 우리한테 필요한 요소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꽤나 높습니다. 왜냐면 이 시작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어쨌든 간에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인자고 요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변화 변동수를 나타내고 있고 우리 자체에 대한 기운을 전환하는 부분이라서 이런 운에 또 새로운 기회와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이제 천간을 좀 보면은 된다는 얘기입니다. 천간의 목이 시작을 하는 그런 의미의 키워드라든지 포인트가 되어 있구나. 제가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결국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다 목에 대한 얘기예요. 내년에는 을사년이겠죠. 이 목에 대한 성질이 갑목이 아니라 을목으로 변환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양쪽으로 커지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커지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사건 사고나 흐름들이 을사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준비를 갑진년에 한다는 거니까 일단은 뭘 하더라도 느지막이 나도 이제 시작을 하거나 변화에 대한 축에서 좀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간에 대한 부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려요. 시작에 대한 문제가 따라온다.
그래서 그런 시작이 순조롭고 어느 정도 잘 흐름이 형성이 되면 괜찮은데, 그런 것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자, 지지를 놓고 보면은 이제 진토에 해당하는 양토가 되고요. 12지지 중에 가장 드러나지 않은 상상 속의 동물이죠. 용이라는 동물은 실제로 볼 수가 없는 동물이니까 알듯 말듯, 알다가도 모를 것 같고 뭐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번거로운 일에 대한 것들이 수반이 됩니다. 막연하거나 번거롭거나 지금 현재 뭔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맞나? 라는 거에 대한 의구심을 좀 자아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하면서 분명하고 확실한 게 아니라 이게 맞나라는 의구심이 생겨야 정상이란 얘기예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이 진토라고 하는 시점에 우리가 뭔가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주에서 진월생이거나 진토가 연월일수 중에 누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진의 시기를 겪을 때는 항상 이런 번거로운 일이라든지 미래를 위해서 이제 투자를 해야 하는 그런 시기가 이제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 진토 때 잘 투자를 하면요, 굉장히 높은 위치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이 진토는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번거로운 일이죠. 혼자서 하는 것보다도 여러 사람이 도와주거나 윗사람이나 또 부모가 될 수 있겠죠. 가문이 될 수도 있겠고요. 부모는 우리한테 당연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부모한테도 또 부모가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가 나한테 온전하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을 하려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 때의 부모 덕을 입을수록 우리한테 나눠줄 게 생기겠죠. 그런데 그 부모한테 받은 게 있더라도,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할머니에 해당하는 그 부모의 부모한테 받은 게 있더라도 나한테 물려주지 않고 본인이 다 탕진을 할 수도 있겠죠. 전달을 못 시켜주는 부모도 있습니다. 욕심이 많거나, 또는 나한테 주는 게 아니라 어떤 형제한테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부모도 받은 게 없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라든지 뭐 환경적으로 굉장히 힘들게 살아서 자수성가를 했어.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나 역시도 부모가 조금 뭐 도움은 줄 수 있겠지만 좀 미미하다든지 나도 자수성가를 해야 되는 이런 경우의 수들이 좀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진토라는 글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 자수성가에 대한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좀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누군가는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정상이 아니라 자수성가에 대한 기반이 되어 있어야 이 진토에 대한 글자를 온전하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이게 자체적으로 번거로운 일이에요. 번거로운 일이다. 진토 안에 이 개수가 있고 또 이 진토 자체를 굉장히 습토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흙탕물이다, 똥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번거로운 일인 거죠. 여러 가지가 잡다하게 섞여가지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 사주에 좀 이런 진자가 붙은 분들이 많고, 현재 내가 진대운이다. 대운에 해당하는 글자가 진에 해당하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역시 안정적으로 딱 한 가지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다양하게 뭐 식당을 한다고 하면 그냥 김밥 천국 같이 다 파는 거예요. 그냥 한 가지만 전문적으로 하는 것보다 뭔가 다양하게 이렇게 판다는 그런 개념이 진토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한 가지만 고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면 하는 거예요. 처음에 뭐 국수집으로 시작하다가 여기는 뭐 덮밥이나 무슨 뭐 제육볶음 없습니까? 그러면 아 그래요? 사람들이 자꾸 밥을 찾네? 그러면 이제 메뉴를 하나 더 만드는 거죠. 제육덮밥을 만들어야겠다. 아니면 뭐 고기 종류를 해가지고 백반을 만들어야겠다. 국수집으로 시작을 했는데 자꾸 사람들을 맞추려다 보니까 메뉴가 많아지는 거죠.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당연한 게 되는 겁니다. 이 진토라는 물상 자체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킨다. 그리고 또 뭔가에 대해서 고집을 부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변화하는 그 흐름을 얘기하는 거죠. 이때가 이제 제일 심한 보릿고개란 말이에요. 다 익지도 않은 보리를 갖다가 이제 죽 써먹고 막 그러는 시절이니까 굉장히 힘든 시절에 이렇게 변화하고 저렇게 변화하고 안 되면 또 다른 쪽으로도 하고 그런 물상이 진의 물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한 변화를 할 때 제일 중요한 흐름은 외부로부터 받는 환경적인 인자, 가족이라고 하면 부모가 될 수도 있겠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가문을 얘기할 수도 있는 그 부분 안에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열심히 우리는 다 삽니다. 열심히 안 사는 사람 없어요. 다 열심히 사는데 왜 힘드냐? 지금 포인트는 힘든 이유잖아요. 왜 힘드냐? 이 진토 때는 항상 부모라든지 조상이라든지 내가 뭐를 하는데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하다못해 뭐 돈을 안 대주고 뭐 이런 것까지 이해할 수 있어요. 부모가 뭐 만능은 아니니까. 근데 체력이라도 좀 물려받았으면 내가 이렇게 저렇게 건강하게 할 수 있는데 체력도 물려받지 못해가지고 뭐 하나 하면은 지쳐가지고 막 나가 떨어지고 뭐 조금만 하면은 막 몸살 나고 이런 부분에서 보면
내가 뭐 돈을 물려받는 거는 욕심 부리지 않아도 체력이라든지 어떤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것도 조금 없어가지고 좀 아쉽네, 이런 분들도 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진에 대한 부분에서 다양하게 우리의 그런 환경적인 부분 안에서 여러 가지로 배경적인 것을 이제 고민해 볼 때라는 얘기입니다. 예, 배경적인 것을 고민해 볼 때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때 혼자서 잘할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진토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혼자서 자립이 되기가 어려워요. 물론 자수성가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진토를 가지신 분 중에 사업적 수완이라든지 부지런한 사람이라든지 다양하게 또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다가 물려받은 인자가 많을수록 건강이라든지 성실함이라든지 뭐 사람을 뭐 계산적으로 보지 않는 면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다가 사람들을 잘 만나다가 이제 귀인을 만나는 경우도 있고 이것저것 번거로운 일일지라도 마다하지 않고 성실하게 하다 보니 흐름이 좀 연결이 되더라, 이런 분들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것은 사실 교육에 대한 인자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예요. 이 진토가 양쪽으로 가면은 교육적인 인자가 될 수도 있고, 음쪽으로 가면은 진짜 이거 불법이란 불법은 다 저지르는 깡패라든지 로비, 범죄 뭐 이런 거랑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의 사주라든지 인자를 조사해보면 이 진이 들어가 있는 사람 중에 그런 어둠의 세계에서 나름 한가닥 하는 분들이 많이 이 진에 대한 글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진이 있으면은 선생님들도 보면 이 진의 글자를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선생님이라든지 뭔가 이제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든지 철학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든 다양하게 이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또 진토하고 술토에 해당하는 12지지 중에 2가지 글자는 천을귀인이 붙질 않아요. 진술토 빼고 나머지 10글자에 천을귀인이 다 붙습니다. 뭐 간무경은 충미고, 병정하는 뭐 해수유금이고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다 보면 진토하고 술토는 천을귀인이 붙질 않아요. 괴강살이랑 백호대살 이런 게 붙습니다. 그 자체가 굉장히 자립적이고 뭔가 기운이 센 인자들이 많이 다가와 있고, 그리고 또 갑진년 자체는 또 백호대살이잖아요. 7개에 해당하는 백호대살. 그래서 그 백호대살이기도 하면서도 시박대패일이라고 해가지고 기둥으로 따지면은 이 간목에 해당하는 인묘가 공망인 그런 글자가 되는 거예요. 기둥이, 육식갑자가. 그러니까 이제 갑진 기둥의 공망이, 인묘가 이제 공망인데 갑진의 공망에, 그러면 인묘가 이 간목의 비경급제가 공망 아닙니까? 본인의 뿌리가 공망이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목에 대한 인자가 아까 시작을 얼마나 수월하게 하는지 달려있다고 했는데, 일단은 그 간목이 다른 간목이 아니라 갑진에 해당하는 간목이기 때문에 간목에 대한 시작 자체가 공망을 맞고서 시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갑진년 자체가 아니라 이민 계묘년부터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 작년 재작년에 뭐 했냐? 이렇게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주든 간에 갑진년 힘들어 죽겠어요, 왜 풀린다고 하는데 왜 안 풀리고 상반기에 진짜 안 좋은 일만 터지고 제 사주는 왜 그럴까요? 하면은 이게 갑진이라는 글자 자체가 시박대패일에 해당되기도 하고 록공망이라 해가지고 자신의 걸록에 해당하는 뿌리가 공망 맞아서 시작에 대한 부분들이 좀 공망 맞은 형태로 진행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간목은 좀 힘겨운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우리의 사주 구조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만약 금일간이다, 그럼 재성이 되겠죠. 응용을 하자고 하면 제가 여기서부터는 조금 속도를 낼 테니까 일시정지를 한 다음에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필기를 또 하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따라오셔야 됩니다. 제가 막 얘기하다 보면 빨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들으시든지. 자, 일간별로 만약에 본다고 하면 금일간이 간목을 봤다 하면 재성이란 말이에요. 경금은 편재고 신금은 이제 정제일 텐데, 그러면 이 재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뿌리가 공망 맞은 거잖아요. 갑진이라는 기둥에서 일단 갑진년 자체가, 그러면 이 갑진 자체가 그러한 록공망, 시박다패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재성에 대한 문제가 기본적으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 갑진에 대한 연도가 딱 들어오면서부터 현금에 대한 자금 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든지, 내가 새롭게 여기서부터는 돈주머니를 새롭게 차야 되는 모색이라든지, 이렇게 계속 직장 다녀도 될까? 아니면은 사업을 하더라도 이 품목 말고 다른 품목으로 좀 업종 변경을 한다든지, 부업으로라도 이걸 해볼까? 저걸 투자해볼까? 뭐 새롭게 뭘 배워볼까? 하면서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다양하게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이 재성이라고 하는 게 진토에 근한 백호대살도 형성이 되고 또 인묘에 대한 이런 게 공망 맞았기 때문에 채워도 재성에 대한 문제들이 잘 안 채워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요럴 때 기혼자의 경우에는
여성의 경우에 뭐 시어머니와 관련된 재성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시어머니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거나 돈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애초에 관계적으로 혜택을 받을 게 없다거나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또 이제 친정 아버지와 관련된 문제, 그 결국에는 재성이 육친적으로 아버지하고 시어머니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될 수도 있고, 또 재성에 대한 형태가 이민 계묘년에 식상하고 같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내가 투자를 잘못했다 그러면 갑진년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복구를 하든지 수습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때 이제 변화 변동수를 정확하게 딱 퇴사를 해서 다른 일을 하든 뭐 사업을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 내가 방향성을 잘못 잡았구나 하는 것이 이제 갑진년에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금일간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재성에 대해서 보면은 천간을 기준으로 해서 좀 보는 거예요. 지지도 참고를 하지만 천간에 대한 것이 일단은 제일 크게 드러난 사건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돈 버는 관련된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금일간의 입장을 놓고 봤을 때. 그리고 또 이러한 경우에는 본인이 여자 사주라고 하면 내가 나서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재성으로 내가 그동안 뭐 집에서 살림만 했다, 주부다, 그런 사람이거나 아니면 막 본격적으로 크게 막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갑진년부터는 치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남편 하는 일에 대한 변화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방향으로라도 이렇게 저렇게 더 일을 평상시보다도 많이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또 따라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간목에 대한 부분으로다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런 거죠. 남자의 경우에도 내가 이렇게 저렇게 새로운 플랜트를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면서 좀 불안할 때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내가 투자했던 게 잘못되거나 아니면 불안하다 그러면 새롭게 또 다른 걸 투자해야 되나, 있던 걸 빼야 되나 하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간목의 영향을 받고 이제 진토를 본 거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 찬밥도 온밥 가릴 그게 아니다. 당장 어떻게든 간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때부터는 이제 자존심이고 뭐 고집이고 그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제가 금일간을 예시로 들었는데 다른 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일간도 그렇고 뭐 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봐도 그렇고 뭐 화일간이 인성이다 뭐 이렇게 봐도 그렇고요. 그거에 대한 것을 이제 대입을 해가지고 좀 똑같이 보면 되는 거예요. 관에 대한 건 직장이라든지 사회적인 시스템, 여자의 경우에는 남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시점들이 얼마나 예정되어 있는 흐름대로 가느냐. 토일간은 이제 그렇고 화일간이다 그러면은 이제 자신의 자격이라든지 문서에 대한 거라든지 해왔던 일에 대한 것들을 새롭게 이제 바꾸는 거잖아요. 기존에 했던 걸 정리한다든지 아니면 형태를 바꾼다든지 뭔가 새롭게 추진하고 시작할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서를 정리하시는 분도 있겠죠. 문서를 정리하거나 팔고 사고 하는 것도 될 수 있고, 호적에 대한 것들, 이합집산이 일어난다 했으니까 누가 뭐 이사를 가든 이동을 하든 부모님하고의 관계에서 뭘 정리를 하든 부부 관계를 정리하든 뭐 여러 가지로 화일간은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놓고 본다는 거예요. 목일간의 경우에는 비겁이니까 중심이 돼가지고 치고 나가는 일이 좀 생기는데, 얼마나 이제 부담이나 리스크가 적은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부담할 게 커가지고 대출이나 어떤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시작을 하느냐,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너무 수일간의 경우에는 뭐 식상이잖아요. 그러면 진로를 열어가는 것에 대해서 기존에 하고 있던 일에 대한 회의감이나 좀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아가는 그런 부분이니까 정서적으로 가장 크게 동하고 뭐 힘들 수도 있고, 심리적으로 이렇게 좀 안정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를 뭐 의지할 사람을 찾거나 감정적으로 굉장히 좀 약화될 수 있는 그런 시절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게, 목화토금수가 다 그렇다는 얘기인 거죠. 응용을 하면은. 그래서 이제 진토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다. 진토에 대한 것도 다양하게 이제 움직이고 변화하고, 제가 항상 설명을 했죠. 임묘진의 시점에는 절대로 돈을 벌었다 해서 통장 잔고에 박아두고 이자를 받아먹는다든지 그냥 현금성으로 두는 게 아니라 재투자를 하는 그런 시절들이다. 요거는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굴러야 되는 돈인 거기 때문에 내 돈이 내 돈이 아니다. 누군가한테 가든 내가 벌었지만 내가 못 쓰든 가족들한테 뭐 해주든 아니면은 내 사업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뭘 투자를 하든 품목을 넓히든 확장을 하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돈이 굴러가기 때문에 현금이 굉장히 부족한 시절들이에요. 어떤 일간이든지 상관없이. 임묘진이라는 거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파묻혀 있는 거다. 우리가 안 힘든 사람들은 사주 볼 필요도 없어요. 사실 뭐 잘하고 있는데 뭐 사주 봅니까? 힘든 사람들이 그 원인이 뭘까 하고 이제 사주를 보는 거니까, 힘든 많은 이유 중에 또 제가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지만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힘든 일이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 대해서는 좀 이런 것들이 좀 많더라, 또 많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좀 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일간별로 왜 힘든지 정리를 싹 좀 해볼까요? 갑진년 힘든 이유 오행별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목화토금수를 봐야겠죠. 목하고 금 이렇게 좀 나눠서 할까요? 자, 일단은 힘든 것에 초점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왜 힘든지 이런 거를 좀 알아볼 때 목으로 힘든 거잖아요. 목으로. 그러면은 목일간부터 차례대로 좀 하겠습니다. 목으로 힘들다 그러면 이제 갑진년에 갑목이 이렇게 왔죠. 우리가 목으로 힘들다는 얘기 아까 했습니다. 얼마나 시작을 수월하게 하는지 이런 것들. 자, 그러면은 목일간은 비겁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힘있게 치고 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돈이죠. 재성이 닫힐 가능성이 있고 또 이제 내가 시작하는 거에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시드머니가 확보가 돼 있으면은 거기서 힘있게 치고 나갈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비겁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거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님한테 돈을 받는 입장이다. 그러면은 형제를 제끼고 나서 내가 조금 더 투자를 받아야 목일간 시작이 좋겠죠. 비유를 들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형제가 아니면 사회 나가서 경쟁을 할 때 내가 경쟁자보다도 빨리 도착을 하거나 뭐에 당첨이 되거나 밀려나는 게 아니라 내가 우선순위가 됐을 때 이제 목일간들이 쉽게 치고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목일간 중에서는 이 비겁이 불편하거나 좀 도태된 목일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롭게 변화할 기회를 맞이하긴 했는데 도태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거죠. 밀려나니까 먼저 차지해야 되는 기회가 안 온 게 아니에요. 왔는데 뺏겼거나 아니면 내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났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하거나 이렇게 좀 더디는 쪽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목일간들은. 갑진년의 불편한 이유가 이 갑목 때문인 거니까 어떤 치고 나가는 기회를 얻었어요. 좋은 쪽으로 치고 나가면은 힘들 이유가 없겠죠. 오히려 앞서 나갑니다. 이런 목일간의 비겁이 긍정적으로 가면은 경쟁에서 우위를 전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힘든 이유에 대해서 하고 있으니까 목일간이 이 비겁으로 힘들다는 얘기는 내가 조금 더 남들보다 더 투자를 받거나 여유 있거나 뭐 이러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 이제 대인 관계라든지 누구하고 싸울 일이 있다든지 경쟁에서 좀 승리를 하지 못하고 패배를 했거나 아니면 누구하고 비교당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저하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목일간이 결국에는 비겁에 관련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경쟁과 관련된 내가 남들보다 앞서가거나 뒤처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어중간한 건 없습니다. 앞서가거나 뒤처지거나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힘든 이유는 내가 뒤처졌다 이거죠. 그리고 우선순위를 점하지 못하거나 유행이나 트렌드에 편승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도 있겠죠. 남들은 다 이게 돈이 된다 해가지고 아이템 선정하고 치고 나가는데 나는 그게 왜 유명한지도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그걸 하고 사람들이 왜 그 물건을 쓰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눈치가 없을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유행이나 트렌드 관심이 없거나 따를 생각이 없거나 그럴수록 좀 힘든 소지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화일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일간 갑진년의 목으로다가 인성이죠. 인성은 이제 새롭게 공부하는 것도 되고 문서도 되고 부모님과 관련된 가문의 어떤 혜택도 됩니다. 인성이란 건 도장이에요. 내가 도장을 긍정적으로 차고 태어났거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면 내가 시작하기 이전에 부모님이 먼저 도장 찍고서 그 서류를 나한테 전달하는 거죠. 어디 학원에 등록했으니까 어느 학교로 입학할 거니까 거기 준비해 하면은 나는 편하게 그냥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인성이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이 제 역할을 못하는 거잖아요. 어떤 학군이라든지 공부를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저걸 가르치고 하기 싫은 거를 막 억지로 하라고 하고 또 심지어는 공부를 가르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 좋은 습관 같은 것들을 좀 눈에 보여준다든지 인성의 문제는 뭐예요? 부모가 부모 역할을 못하는 것이 됩니다. 인성에 대한 것은 시작이에요. 시작. 모든 일에 대한 시작이 다 인성으로 와요. 비겁의 시작은 치고 나가는 거예요. 실천하는 게 비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더라도 친구가 있으면 시작이 더 빠를 수가 있죠. 근데 비겁의 시작은 눈에 보이는 시작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일단은 할 계획이 없어도 친구가 하자고 하면 같이 가는 거예요. 아 그래? 갈 생각 없었는데 그래 뭐 네가 가자가니까 가지 뭐. 이런 게 비겁의 시작이라고 하면 인성은 내가 직접적으로 계획하고 설계하고 아니면은 가문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부모님이 하라고 지시를 하거나 내가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에 있어서 문서, 서류 도장 찍고 먼저 인식하는 시스템적인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에 대한 부분으로다가 시작을 잘했으면 갑진년이 힘들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화일관 분들 지금 왜 힘듭니까? 뭔가 문서적으로 잘못됐다는 거를 아는데 수정이 안 되거나 아니면은 사업을 해요. 누구랑 같이 뭐 동업을 하든 이것저것 시작할 때 부분에 어떤 계약적인 부분을 분명하게 명시를 했어. 근데 계약대로 안 하는 거잖아요. 동업자라든지 어느 정도 투자했으면 회수가 돼야 되는데 균형이 맞질 않으니까 이거 내가 계획했던 거랑 상황이 판세가 다르네? 이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곤란해지는 상황이 생기니까 물건을 뭐 얼만큼 만들려고 했으면은 그게 뭐 흐름이나 제조를 했으면은 유통이 돼야지 그 다음에 물건을 또 공장에서 찍어낼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인성이 잘못된 분들이 이 갑진년에 생각했던 거하고는 다른 쪽으로 자꾸 진행이 되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하여간 갑진년 뭐든지 간에 일단은 시작이 되거나 또 그리고 제가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과거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거나 풀지 못한 숙제가 있을 경우에 힘들다고 했죠. 그러면 화일관 입장에서는 인성에 대한 뭐 공부에 대한 것도 있죠. 남들은 자격증 다 취득하고서 시작하는데 나는 아직도 자격증 시험에 합격을 못해서 재수하고 삼수하고 뭐 이러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또 인성에 대한 문제니까 뭐예요? 공부가 안 되는 거죠. 또는 공부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돈이 필요하거나 공부를 하랬더니 어디 가서 놀고 있는 거죠. 그런 학마제 같은 경우 뭐 이성 문제 가지고 마음고생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 화일관은 다른 일간의 분들도 문제가 크겠지만 이 화일관 인성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열심히 아무리 해도 진로라든지 방향성이 잘못 결정이 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과가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고 무조건 진로 살리고 회사에서 내가 맡은 바 전공적인 일을 할 거라고 보장할 수가 없잖아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서울대 하버드 나와도 진로적으로 불안한 사람이 있고 고졸이거나 대학을 나누지도 않거나 지방대를 나와도 진로적으로 잘 써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의 내가 판단했던 그 인성에 대한 부분이 되는 거니까 공부를 얼마나 해서 학벌이 좋냐 안 좋냐 이게 아니라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얼마나 순조롭게 유지가 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인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결코 시험 성적이라든지 인성이 발달이 됐다 해서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성적에 대한 부분은 내가 공부한 거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재성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이런 인성에 대한 내가 아는 지식에 대한 어떤 깊이 이런 걸 봤을 때는 또 인성으로 공부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공부가 인성은 아니란 얘기예요. 성적을 내는 거는 또 다른 거기 때문에 그래서 화일관은 이런 인성의 문제가 이제 따라오기 때문에 갑진년이 힘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토일관은 어떻습니까? 토일관 관성이죠. 관성이라는 것은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토일관 중에서도 무토일관은 이런 관이라고 하는 시스템, 특히나 편관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쓰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기토일관은 이런 관을 아주 중점적으로 또는 우선적으로 쓰려고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굴레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토일관에는 좀 향방이 좀 많이 갈려 있는데 어쨌든 이 관에 대한 부분에서 내가 속하거나 새롭게 뭔가 이제 좀 엮여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조금 불편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즉 자유에 대한 구속이 따라옵니다. 내가 뭘 하려고 했더니 어떤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해결을 하거나 좀 답답했던 거에 대한 것들을 자꾸 이렇게 그걸 내가 처리해야 되는 막 뒤치다거리 해야 되는 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토일관이 많이 좀 이런 갑진년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관성 때문에 힘든 거죠. 이거는 내가 잘못해서 그러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일단은 시스템적으로 일관적으로 되지 않다 보니까 어떤 때는 손님이 많다가도 어떤 때는 파리만 날리고 또 어떤 때는 일거리가 있다가 어떤 때는 뭐 계약 건수가 없어 그런 것처럼 기복이 심하다. 토일관은 네, 갑진년에 기복이 심하다. 왜? 내가 관이 해야 될 역할을 대신 도맡아서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직장인이다 그러면 윗상사라든가 회사 자체에 대한 시스템 가지고 고민을 하는 때가 많으니까 이거는 리더가 리더 역할을 못하거나 장애가 있을 때 이런 토일관이 버거운 일들을 많이 감당을 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좀 힘들 소지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이제 사회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할 수도 있겠죠. 네, 토일관 분들 사회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이제 금일관 아까 잠깐 설명했지만 재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소유에 대한 문제가 좀 따라와요. 그러니까 내가 여지껏 일을 해왔는데 내 건이 아니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이제는 좀 내야 할 때인데 결과가 안 나오는 금일관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의 생각대로 안 나온다든지 덜 나온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돈을 받기로 했는데 원금을 다 회수를 못한 거예요. 아니면 나눠서 받는다거나. 이러면 이제 아니 그 돈이 제대로 나와야 그 다음 관문으로 넘어갈 수 있을 텐데 왜 돈이 안 나오냐 하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금일간 당연히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갑진년 한 해가 내가 얼마나 계산한 대로 결과를 내느냐, 이게 금일간한테 포인트인데 그것대로 잘 하고 있는 금일간은 문제가 없겠죠. 사주 보러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계획대로 잘 되니까. 근데 계획대로 안 되니까 이 뭐가 문제지? 왜 결과적으로 안 들어오지? 뭐 돈 갚는다고 하는 사람 있으면 제때 갚아야 되는데 하면서 뭐 이런 채무 관계가 될 수도 있고 금전 거래에 대한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물건을 만들어 놨으면 유통을 하는 그 유통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좀 따라오는 거니까 당연히 자금이 순환이 되는 쪽이 어느 정도로 형성이 되는지 이거를 좀 봐야 된다는 얘기죠. 금일간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수일간을 보면은 수일간은 이제 식상이 천간에 떴죠. 간목으로다가. 그러니까 이 수일간은 감정 변화가 가장 많이 일어날 때예요. 갑진년은. 을사년도 그렇긴 하겠지만 을사년의 을목은 다양하게 이렇게 저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흐름들이 조금 이제 예상이 되니까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할 수도 있고 플랜을 좀 다양하게 좀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갑진년의 이 간목 가지고는 뭔가 내가 하나를 정하거나 뭔가에 꽂히면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다치거나 상처를 받거나 기분이 좋거나 나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감정 기복이 굉장히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들이 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서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일적인 걸로 연결을 지었을 때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인데 그냥 이해하는 거죠. 회사에서 나한테 할장치에 대한 것 이상으로 막 요구를 한다. 그러면은 원래 같으면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는 거죠. 이해를 하면서 그냥 뭐 회사가 이러니까 내가 이해해야지 뭐. 미래를 위해서 뭐 투자해야지. 이걸 키워야지 하면서 내가 이해하는 코드로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인관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인관계라든지 사람 관계에서도 이 수일간은 내가 다양하게 좀 이해력이나 포용력이나 이런 부분이 집중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래도 이해하고 넘어가겠지만 이게 이제 막 성질이 급하거나 아니면 거친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막 참다가 터지거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다가 갑자기 이제 막 열받고 마음에 안 들면은 뒤집어 엎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이 수일간 분들은 성질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터지는 게 아니라 참다가 터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받아주다가 어느 정도 참아주다가 갑자기 이제 폭발하는 경우 있죠. 화가 그럴 것 같지만 수들이 그렇습니다. 화는 안 참아요. 그냥 다 드러내고 질러대고 뒤끝이 없어요. 화는 수가 뒤끝이 있는 거죠. 항상 참거나 상대를 좀 받아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 한 해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 수가 수생목으로 유통이 되잖아요. 흐름이 형성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움직임은 형성이 되는데 이게 개인적인 쪽으로 움직여지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좀 안정적인 기반을 만들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 이거죠. 그러니까 많이 이해도 해야 되고 또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가 좀 어느 정도 감수를 하고 상대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래 뭐 이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에 대한 관점을 보고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수일간 식상에 대한 문제가 좀 따라온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목 하나를 보더라도 이렇게 일간별로 다양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목일간은 이제 경쟁자, 비거에 관련된 형제 관계도 될 수가 있고요. 또 화일간은 인성에 대한 공부라든지 문서, 학업, 또 엄마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화일간이 여자다. 그리고 또 자식이 있다. 그러면 내가 내 친정 엄마가 아니라 내가 자식한테 엄마 역할로 하는 거에 대한 문제가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뭐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애 때문에 일이 안 되거나 막 신경 써야 될 일이 많이 생긴다. 손이 많이 가고 이러면 이제 화일간 인성으로 인해서 힘든 거죠. 꼭 인성이 내 엄마를 얘기하는 게 아니어도 내가 엄마 역할을 할 때도 문제가 생깁니다. 인성이 불편하면. 이게 만약에 좋으면은 내가 엄마로 살고 있다는 것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토일간 관성, 이것도 관에 대한 거 시스템 아까 얘기했고요. 일관적인 흐름을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게 조금 어색한 분들이 있겠죠. 금일간 재성, 소유라든지 일에 대한 결과를 내는 측면들, 수일간은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감정 기복에 대한 거나 흐름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포용하고 받아들여지는지. 그러니까 마음이 넓은 수일간이 아니고서는 조금 올 한 해 열받는 일이 많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갑진년. 그렇게 목을 좀 봤고요. 반대로 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입장에서 갑진년은 굉장히 좀 버거운 년이죠. 그러니까 이제 목이 천간에 떴고
진토로 인해서 다양하게 막연한 일이라든지 뭔가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금이 나서 가지고 특별히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금은 대체로 눈치 봐야 하는 그런 시점이란 얘기죠. 진월이라고 가정을 하면 막 가지치기 하고 뭐 싹이 다 자라지도 않았는데 뭐 금이 할 일이 많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금에 대한 부분은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 속에서 시작이 된다. 출발이 된다. 이 모든 금일간, 화일간, 토일간, 목일간 이런 사람들의 금이 작용하는 모습들이잖아요. 이게 금에 대한 부분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된다? 눈치를 보는 입장이다. 언제 뭐를 정리하고 관리를 하고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한 숙성을 시키고 단절을 하고 해야 되는지를 신경을 쓰고 눈치를 보는 그런 때란 얘기죠. 그러면은 금일간 보도록 할게요. 금일간은 비겁이죠. 본인이기도 하고 비겁에 대한 형제나 친구나 그런 게 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이런 눈치가 많이 보이는 시점인 거예요. 그럼 내 사주에 비겁이 많거나 아니면 비겁이 뭐 작동이 되고 있다. 그러면은 요 시기에 이 목이라고 하는 재성이 왔잖아요. 그래서 눈치를 보는 거예요. 나눠 먹기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하던 일에 대해서 중간에 이탈을 할 수도 있어요. 중도 하차죠. 원래 계획해서 계속 진행하기로 했는데 내가 이탈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빼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다양한 변화의 수두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금일간의 비겁적인 요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뛰쳐나오거나 이탈할 수도 있고 내가 조직에 대한 변화라든지 이 사람은 안 되겠다 하면서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력에 대한 문제가 따라오는 게 금일간의 비겁의 속성이 되는 겁니다. 네. 금은 보통 유지라든지 유통적인 부분들 실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갑진년은 그런 것들이 적극적이지 못한 거예요. 적극적이지 못하다. 금 자체가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움직이기가 어려우니까 막상 누구를 막 이렇게 저렇게 요리를 하고 뭐 빼고 넣고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따라오니까 이 금 입장에서 좀 고전을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금일간은 갑진년 힘들 수밖에 없는 운 중에도 하나인 거예요. 눈치를 많이 봐야 되고 또 본인이 막 예를 들어서 칼질을 한다 가정을 하면 사정없이 칼질을 하기에 마땅한 시기가 아니다 보니까 잘못 칼질을 하면은 누가 이거 칼질했냐 하면서 책임을 물었을 때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일간에 이런 비겁들은 눈치를 좀 많이 봐야 하는 그 얘기는 또 형제 관련된 문제 집안에서는 형제와 관련될 수도 있고 회사나 사회적으로는 동료와 관련된 문제 안에서 누가 잘못해서 잘렸어요. 근데 그 TO가 채워지지 않아서 내가 그 일을 몇 배로 더 많이 해야 하는 이런 일도 생길 수 있겠죠. 아니면 조직 내에서 어떤 시스템이 일관되지 않아서 거기에 적응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곤욕이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화일간을 놓고 보면은 화일간은 재성이죠. 이것은 이제 일에 대한 결과이기도 하고 돈이 됩니다. 그러면은 화일간은 갑진년에 실질적인 돈을 만지거나 그거에 대한 예측했던 결과를 막상 손에 쥐려고 하면 문서로는 작용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이제 현금화시키는 과정에서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내가 아직은 거두고 수렴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욕심내기가 불편할 소지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돈 자체가 현금성으로 원활하게 회수가 되거나 투자한 만큼의 결과를 팍팍 내보여주고 뭐 이런 부분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좀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적으로 조금 지켜봐야 될 가능성으로 얘기하는 거죠. 화일간은 성질이 급한 분들 일희일비할 수 있다. 조금 이제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관점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갑진년부터 새롭게 재테크라든지 재적인 문제에 대해서 재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돈 욕심이라든지 또 사람을 계산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 다양한 고비를 맛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새롭게 뭘 투자하거나 키워야 되는 측면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브랜드를 만들어야 될 수도 있고요. 갑진년이니까 인성에 대한 게 기반이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한 브랜드를 먼저 만들고 인프라를 형성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돈 욕심을 부린다든지 왜 얼마가 회수가 안 되고 뭐 어쩌고 하면은 그 현금 문제, 돈 문제 가지고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거겠죠. 그리고 토일간을 보면은 식산, 금의 문제니까 토일간은 하고 싶은 것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란 얘기예요. 갑진년. 목이 관장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보다는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내가 계획하고 여행 가고 어떤 물건 사고 돈이 생기면 뭐를 해야지 하려고 했던 게 있다고 하더라도
당장 이 돈이 생기면 뭘 메꿔야 된다거나 뭐 집안에 일이 터졌다거나 여자의 경우라면 친정식구라든지 뭐 시댁 부모님이라든지 뭐 챙겨야 될 일이나 다양하게 움직여야 될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발품 팔 일이 생기니까 식상에 대한 안정성을 논하기가 조금 어렵겠죠. 그러니까 주어진 부분에 대해서 정신없이 살다 보니 갑진년 끝나 있더라. 이거 왜 이렇게 정신이 없는 한 해였지? 하면서 이제 올 하반기 겨울쯤 가서 아우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는 갑진년이었다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식상에 대한 부분이 주로 작용이 되는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오겠죠. 어떤 역할이나 책임에 대한 부분으로다가 갑진년을 맞이해야 된다는 거죠. 역할이나 책임에 대한 부분으로다가 갑진년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독립에 대한 거라든지 내가 좀 자유를 얻고 싶다 그런 토일간이 있다 가면 이 갑진년에 그런 계획들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기에는 좀 불편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엮여 있는 상황이라든지 또 내가 얼마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좀 있다라고 하면 올해는 독립이 좀 만만치 않겠구나. 여우굴을 피했는데 호랑이굴로 이제 들어가지는 이런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다양하게 토일간은 식상에 대한 문제로다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기에는 환경적인 부분에 저우가 많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목일간은 이제 관성으로 놓고 보면 되겠죠. 목일간은 관성. 일단 먼저 목일간은 본인이 치고 나가는 시절이에요. 천간에 목이 떴기 때문에 관에 대한 시스템이라든지 의지를 하고 어떤 조직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떡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하면서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길 기다릴 수 있는 시기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관성에 대한 문제가 생기니까 이때부터 이제 목일간 같은 경우에는 독립성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토일간은 독립이 아니라 시스템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라고 했죠. 엮이는 일이라든지 책임에 대한 거. 근데 목일간은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본인이 독립을 하거나 내가 그냥 누군가한테 의지를 하고 싶어도 내가 직접 움직여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관성에 대한 문제점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뭐 기혼 여성의 경우에는 남편 문제가 따라올 수도 있고 사회적인 일에 대한 부분들이 뭔가 자꾸 나한테 시키는 일이 많은 거야. 원래 내 일은 딱 요만큼인데 막 저만큼까지 막 부풀려져 가지고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이러니까 일에 파묻혀 가지고 좀 번거로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뭔가를 치러 나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 같은 게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하면서 갈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이제 관성의 문제라는 얘기죠. 일관적으로 딱 타이밍이라든지 상황들이 딱딱 맞게 오면은 괜찮은데 내가 자꾸 이렇게 손을 대야 되고 총대를 매야 되고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저렇게 간섭해가지고 교통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목일간은 그런 것 때문에 좀 피곤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일간은 금이 인성이죠. 이런 갑진년에는 인성을 쓰는 게 조심스럽다, 눈치가 보인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되겠죠. 인성이라는 것은 수일간 입장에서의 자격을 얘기할 수 있고 내가 얼마나 끈기 있게 안정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이 수일간은 밀어주는 금생수의 힘보다는 수생목으로 연결이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어쨌든 간에 앞으로 나아가고 기운들이 소모가 되고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준비가 덜 됐더라도 무조건 치고 나가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수일간 또는 수가 여러분들 사주에 있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하면은 수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년이 갑진년이란 얘기예요. 수생목으로 흘러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간에 유통이 된다, 흐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일간은 움직이겠죠. 이것저것 해봐야 될 게 이건가 저건가 하면서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여기저기 기대도 하고 실망도 하고 상처도 받고 또는 잘했다고 스스로 칭찬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게 이제 인성에 대한 인자가 아니라 식상에 대한 인자로 발달이 됐기 때문에 갑진년이 그렇습니다. 인성에 대한 게 있다고 하면 움직임이 좀 더디겠죠. 금생수라는 것은 새롭게 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수에 대한 상태를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 뭘 하든지 간에 거기에 대해서 지원이 들어오는 거니까 깊이라든지 질이 달라지는 거지 확장을 한다거나 옵션이라거나 품목이 넓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금이 아닌 목으로 연결된 수일간은 확장을 하거나 업종 변경을 하거나 품목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바꾸지 않더라도 일은 하고 있지만 머리나 생각은 딴 데로 와 있는 거죠. 직장을 다니면서도 자꾸 어떤 투자 같은 거 살펴보고 주식이랄지 부동산이랄지 재테크에 대한 거랄지 여러 가지 배우면서도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갈등이 이만저만이 아닐 수가 있다. 그 이유는 인성에 대한 금의 문제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일간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아우 힘들다.
한호흡이 하려니까 음악 좀 듣고 와가지고 나머지 수화하고 톤은 좀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카시마 미카의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사쿠라이로 마오코로. 자, 설명을 조금 듣다 보니까 대충 감이 좀 잡히죠. 다양하게 오행을 십성을 입혀가지고 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래서 힘든 거구나, 이런 문제가 따라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욕심을 부려도 좀 한계점을 예측하면서 욕심도 부려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정상인 겁니다. 그냥 무조건 하면 된다고 다 되면은 뭐 우리의 한계가 뭐 없다는 거니까 어디에든 존재하는 그 한계점을 가장 빨리 찾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좀 현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계속 이어가지고 오행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진년 화의 모습을 좀 보면은 당연히 목으로 천간에 이렇게 떴기 때문에 이 갑목이 어쨌든 변화를 해야 될 주체가 일단 우리한테 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을 인식을 하게 되는,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뭐 비겁이랄지 뭐 화일간의 인성이랄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까 좀 관찰을 해봤어요. 이런 게 이제 주체란 얘기예요. 천간에 떠있는 이 목을 바라보는 토일간의 관성이랄지 금일간의 재성이랄지 이런 부분이 주인공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발현시키고 변화시키고 어쨌든 요거에 대한 움직임들을 발생시켜야 되는 게 화잖아요. 그래서 내 사주에 화가 발달이 돼 있으면 이런 갑진년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화가 없거나 부족하다, 그러면은 갑진년은 그 자체로 과정에 머물러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임이 좀 더딘 거예요. 안 움직여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움직임이 조금 더디다, 화가 있는 사람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화를 일간별로 이렇게 좀 보도록 할게요. 화일간 입장에서는 본인이 화니까 이 갑진년을 변화시키려고 다양하게 노력하겠죠. 일단은 화일간 자체에서 이 화는 비겁이기 때문에 이 비겁의 발달 유무에 따라서 갑진이라고 하는 이 갑목이 이 화한테는 인성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좀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시간들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화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뭐 나를 위해서 도와주고 힘이 되어줄 형제라든지 동료가 없다, 그러면은 이 갑목에 대한 것을 혼자 끌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버겁겠죠. 그래서 화일간의 비겁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 비겁이 조금 이제 부족하다 이러면은 갑진년이 버겁다, 갑진년 버겁다. 그런데 이제 화가 좀 어느 정도 발달이 돼 있다, 그러면 다른 문제가 생길지라도 갑진년 자체가 버겁지는 않은 거예요. 왜냐면 이 인성에 대한 부분들이 어쨌든 내가 화가 발달이 되기 때문에 오자마자 변화가 되니까, 그래서 인성에 대한 움직임들이 그냥 나한테 오기만 하면 변화가 되는 겁니다. 뭐 커나간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화의 발달 유무에 따라서 갑진년을 얼마나 변질시키고 바꾸고 흐름들을 좀 만들 수 있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죠. 화일간에는 좀 비겁에 대한 이런 속성들이 갑진년을 대하는 태도에 또 굉장히 적극성을 나타낸다 볼 수도 있겠죠. 어떤 변화의 흐름이 따라오면 바로 받아들이는 게 이게 화일간, 비겁에 대한 속성이 됩니다. 갑진년에 그냥 굼뜨고 내가 그거를 왜 바꿔야 되지? 바꾸는데 얼마가 들지가 아니라 바꿔야 돼? 그럼 바로 얼마야? 오늘 바로 계약하자. 이렇게 적극성을 얼마나 나타내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갑진년을 대하는 태도, 화 입장에서는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를 나누는 기준이 된다. 그래서 화가 주체가 돼 있는 사람은 굉장히 적극적인 갑진년을 보내는 거예요. 좋든 나쁘든 간에 일단 갑진년 자체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뭐라도 하자,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런 게 안 되는 화일간들이 조금 고배를 마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목일간, 목일간에는 화가 식상이 되겠죠. 이 식상이 갑진년에 어떻게 작용하는지가 관건이에요. 왜냐면 목일간에 화가 발달된 사람도 있고 안 발달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무식상이다, 목일간인데. 그러면 이제 갑진년에 딱 뭔가 변화할 생각을 가지고 뭔가 일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방법에 대한 방법론들이 다양하지가 않은 거죠. 목일간은 이 식상에 대한 부분이 갑진년을 보내는데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구워서 먹기도 하고 삶아서 먹기도 하고 졸여서도 먹고 튀겨서도 먹고 이런 게 방법론이잖아요. 그런데 목일간에 이런 식상의 문제가 따라온다는 얘기는 방법론이 다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답답할 수 있겠죠. 그냥 이것만 해야 되고 막연하게 기다려야 되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는 일들이 좀 걱정도 많고 잘못되면 어떡하지? 불안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목일간, 갑진년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본인이 아까 치고 나간다고 했어요. 비겁이기 때문에. 자, 치고 나갔습니다. 근데 화에 대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시작은 했는데 방법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걸림돌이 되는 거죠.
일단은 일은 벌려놨는데 어떻게 이거를 요리해 먹냐 이런 거죠. 도구가 많고 방법이 많으면 쪄서 먹으면 되지, 튀겨서 먹으면 되지 이럴 텐데, 그러한 식상의 발현 유무에 따라서 적극성을 나타내는 반면에 그런 게 조금 불편하다 그러면은 갑진년 막상 일은 시작해놨는데 용두사미가 될 수 있다. 유종의 미를 거두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러면은 시작은 해놨는데 이거 남이 채워줘야 되잖아요. 신경 써주고 주변에 SOS 해야 될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전문가를 찾아간다든지 이런 일이 따라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일간은 식상의 발달률에 따라서 이 갑진년을 적극적으로 보내는 흐름들이 된다. 화는 적극성을 나타내요. 갑진년을 드러내서 이런 게 갑진년이야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부분이 되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수일간을 놓고 보면은 수일간 자체는 화를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죽여버린다는 얘기는 수국화하니까 화를 좀 눌러버린다는 속성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수 자체는 갑진년을 만난과 동시에 이런 재성에 대한 재구성 또는 얼마나 적극적이냐에 대한 게 여유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수일간이면은 어느 정도 갑진년에 대한 흐름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저렇게 하는 게 좋고 요거를 이제 발달시키겠지만, 좀 여유가 없다, 그리고 좀 내가 쪼들린다, 그런 수일간이다 라고 했을 때 이럴 때 굉장히 좀 계산적이게 될 수가 있고, 다양하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아닌가? 확신이 좀 들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고민이 따라올 수 있다. 수일간 어쨌든 재성에 대한 부분으로다가 적극성을 나타내는 거니까 어느 정도 일에 대한 결과를 보거나 그런 것들이 사주에 있거나 그런 문제로다가 갑진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화가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이냐? 수일간은 또 다양하게 사람들 엮이고 막 피곤한 거 좀 별로 안 좋아하죠. 화라는 것 자체가 적극성을 동반하는 것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남 좋은 일 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니까 꼭 무조건 화가 발달됐다 해가지고도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적극성을 나타내는 부분에 한해서는 본인이 움직이는 거니까, 내가 화가 좀 발달된 수일간이다 그러면은 내가 적극적으로 나 그거 하고 싶다 이렇게 하자 제안도 하고 다양하게 표현도 하고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 부분이긴 한데, 그런 것들이 사주 내에서 얼마나 좀 긍정적인지를 판단해서 이런 갑진년을 좀 받아들이는 태도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본인에 대한 자리를 얘기합니다. 현실적이고 사회적인 자리를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금일간은 화를 놓고 보면은 관성이죠. 이 관성에 대한 부분이 갑진년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또는 관성에 대한 부분들이 움직일수록 갑진년에 대한 변화를 받아들이겠죠. 그런데 금일간이 이런 관성이 아니라 식상적으로 발달이 되어 있다 이러면은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냥 나는 내 스타일대로 할래 하면서 기존에 하던 일 계속 하면서 새로운 인연들이라든지 어떤 흐름들이 와도 뭐 그건 그것대로 놔두고 나는 내 일 그냥 마이웨이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금일간에 화가 발달된 사람이다 또는 화에 대한 영향을 받거나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면 갑진년에 대한 새로운 기회나 찬스가 들어온다고 보는 거죠. 인연이라든지 새로운 기회나 찬스가. 그래서 관적으로 흐름이 흘러가는 사람은 어쨌든 간에 새로운 인연이든 직장이든 사회적인 캐릭터가 좀 바뀌게 돼요. 좋고 나쁜 걸 떠나서 일단은 새로워진다. 무조건 새로워져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충돌을 하느냐, 이거는 이제 식상이 관장을 해요. 금일간은 식상에 얼마나 관하고 충돌을 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인연은 좋은데 왜 이걸 이렇게 하지 저렇게 하지 하면서 부딪히는 거죠. 내 스타일하고 외부에서 요구하는 조건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게 뭐 식상이 강하다고 하면 나 안 해 때려쳐 하면서 이제 정리할 수도 있고, 그래도 관쪽으로 간다고 하면 환경이 이러니까 그래도 받아들이자 하면서 이제 수긍하는, 이제 금일간의 이런 관성의 모습이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토일간을 보면은 토일간은 화가 인성이겠죠. 그러면 인성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갑진년 다양하게 일에 대한 배경을 얘기할 수 있는데, 인성에 대한 게 좀 발달이 되면은 토일간은 편하겠죠. 대부분의 용신으로 많이 작용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배경이 좋을수록 소위 말해서 백이라든지 후원이라든지 스폰서 있잖아요. 가장 큰 스폰서는 누굽니까? 부모님과 가족이죠. 가문을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결혼한 기혼 여성이어도 이제 친정 식구 배경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발달될수록 갑진년을 치고 나가는 힘이라든지 이런 게 인성으로 오는 거니까 친정 부모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게 또 연결이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조금 여의치 않다, 불편하다 이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계획하거나 시작하고 싶은 거는 많은데 그러한 문제점들이 내 흐름대로, 내 계획대로 되기가 어려우니까 환경에 맞춰서 주어졌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자, 타협하는 토일관 분들이 좀 많겠죠. 그러니까 인성의 문제라는 것은 적극성을 나타내는 거니까 결국에는 내 배경과 백그라운드, 나의 어떤 소속감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성에 대한 계획이 잘 되어 있으면은 그래도 갑진년 시작하는 것에 큰 문제가 없이 흐름대로 그래 예상했어 하면서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내가 조금 어느 정도는 끌려다니거나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다양한 시도를 하는 토일관이라고 하면 그것 또한 이상할 게 없는 거죠. 설령 불편하다 하더라도 그게 당연한 수순인 겁니다. 인성의 문제가 따라오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이제 수의 관점을 놓고 보면은 수는 갑진년의 진중의 개수로 무덤에 파묻히고 창고에 보관이 되어 있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신자진 운동이 끝나고 이제 사오미 흐름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시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수에 대한 기능들이 무덤에 파묻히고 창고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제 수에 대한 부분을 정리할 때가 왔다는 얘기예요. 수에 대한 부분을 정리할 때가 왔다. 그 얘기는 이제 어느 정도 준비한 것들을 드러내고 보여줄 시기가 도래했다는 얘기예요. 올해는 아니지만 내년에 해당하는 을사년부터 화운으로, 사오미 운으로 이렇게 좀 흘러가잖아요. 사오미로. 그러니까 이제 수에 대한 부분들은 정리하는 그런 쪽으로 내가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진 운동이라고 했잖아요. 신자진 운동이다. 그러면은 신금은 병신년 2016년도를 신금이라고 할 수 있고, 자수는 경자년 2020년 코로나 시국이 한창일 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2016년, 2020년 그리고 2024년에 해당하는 약 8년간의 순간들, 그런 시점들을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오미로 들어가는 관문에 우리가 지금 놓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수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게 진토로 인해서 얼마나 잘 보관이 되고 그동안 했던 일에 대한 흐름들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흐름이 유려했는지 이런 거를 봐서 정리가 잘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사오미로 보여줄 부분에 대한 것들을 끄집어내는 그런 수순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하고 화의 그런 대척점에 있는 게 진토인데,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지금 흘러가질 겁니다. 그런데 자연스럽지 못하거나 어디 멱살 잡혀서 끌려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진토 때 걸리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바뀌고 나서 을사년 딱 됐는데 뭔가 내가 계획하지 않은 곳에서 곤란한 상황에 놓여져 있거나 아니면 내가 끌려다니는 이런 일이 또 발생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진토는 교두보예요. 환절기라고 할 수도 있고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그런 중심점에 있기 때문에 신자진의 운동을 갈무리 시킨다 어쨌든. 그리고 나서 사오미로 진행이 되는 거니까 그러한 측면에 이런 수의 운동은 정리에 대한 흐름들을 갈무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수일간 당연히 비겁에 대한 속성들이 됩니다. 본인에 대한 존재감 자체가 이제는 앞으로 어떤 일에 대한 집중을 하고 좀 흐름적으로 연결이 돼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지금 수일간 분들이 많이 지금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있을 거다. 그 이유는 신자진의 운동들이 이제 정리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수가 이제 임묘지에 들어가고 뭐 창고에 갇히니까 저 뭐 안 좋은 일이 생기나요? 뭐 죽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고민이 많은 수일관 분들이 있을 텐데, 그것이 무조건 꼭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기보다 내가 주도적으로 좀 뭔가 하려고 했던 힘이라든지 에너지에 대한 시점이라고 놓고 봤을 때는 그런 것에 대한 주도권을 전환시켜서 화에 대한 주도권으로 놓고 봐야 되는 거니까, 음의 시대에서 이제 양의 시대로 온 거잖아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꼭 안 좋은 일이 생긴다 보다도 수에 대한 성향을 이제 조금 우선순위에서 밀어두고 양적인 운동을 하는 것에 수가 이제는 눈치 봐야 될 시점들이 왔다, 이런 거죠. 그래서 수에 대한 흐름이 눈치를 본다는 얘기는 이제는 내 고집을 피우는 것보다도 화에 대한 흐름을 가지고 어떤 것을 내가 드러내고 좀 골라가지고 표현하고 드러낼 걸 좀 드러내긴 해야 되겠구나. 너무 내 안에서 꽁꽁 싸매고 뭐 우물 안에서 살던 개구리였다 그러면 조금은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좀 살펴보고, 이 개인성에 대한 부분 이면에 또 현실적으로 남들하고 좀 섞일 필요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수의 관점이라는 얘기인 거죠.
이것은 꼭 일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사주에서의 다양한 수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일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양한 지금 수의 모습들을 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일간 비겁뿐만이 아니라 금일간의 식상도 같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일간을 놓고 보면은 비겁이니까 본인에 대한 존재감 자체가 이제는 어떤 쪽으로 좀 눈치를 보면서 결과물들을 좀 내야 되는구나 하면서 여기서 이제 다양한 고민과 설계들을 하는 거죠. 이제는 내가 나설 때 안 나설 때를 좀 구분을 해가지고 다양하게 좀 치고 빠지기를 잘 해야 되는구나.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이제 고민하는 때가 이제 수일간의 이런 비겁적인 속성이란 얘기죠. 그런데 이제 수일간의 이런 비겁적인 속성이 만약에 많다, 뭐 수가 엄청 많아요, 수다한 사주다, 이러면은 이제 본인의 어떤 기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변화가 크게 있지는 않으니까 갑진년하고 뭐 을사년부터 해가지고 어떤 환경이 이제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충돌하거나 내가 원하던 부분이 아닌 다른 상황과의 어떤 대척점에서 환경에 대한 변화보다도 갈등하거나 뭐 부딪힐 일이 있다거나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얼마나 본인에 대한 기질을 잘 포장하거나 감추거나 드러내서 싸우거나 맞짱을 뜨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텐데, 어쨌든 간에 수일간 본인이 비겁적인 속성이라고 하면은 자신의 어떤 자체적인 거, 뭐 브랜드가 있다거나 자아의식이 강하다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관리를 할지, 이런 게 중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금 입장에서는 그것이 이제 식상이잖아요. 수가 식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수라는 부분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해왔던 그런 부분이었다가 하면 금일간은 이제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고 싶은 것보다도 외부에서 만들어지는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는 시점들이기 때문에 어느 분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상황이 급변할 수도 있어요. 갑진년이 됐는데 갑자기 뭐 새로운 등장인물이나 취업을 한다거나 뭐 이직을 했거나 부서 변경이라든지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았는데 이게 완전히 다른 일인 거예요. 그 전하고는 다르게. 그래서 그게 올해 그럴 수도 있고 내년으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은 뭐 그렇게 변화가 크진 않을 수 있어도 을사년이 되면은 어쨌든 다양하게 식상적인 흐름에서 관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받아들여야 되는, 아까 여기 얘기했잖아요. 화할 때 금일간 관성에 대한 것들 받아들여야 되는 이런 흐름이 좀 발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금일간의 식상에 대한 문제들은 그 안에서 이제 충돌하는 거죠. 내가 고집 피우고 싶은 그런 부분이 더 강하다 라고 하면은 어떤 치료에 편승하는 것보다 본인만의 기질로다가 고집을 피우는, 물론 그 고집을 피우는 게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고집을 피워서 결국에는 뭐 직장을 때려친다거나 아니면 본인의 어떤 기질로다가 이거 내 기술로 벌어먹고 살겠다 하면서 독립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뭐가 꼭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일단은 내가 자꾸 금일간 이럴까 저럴까 하는 개인적인 속성 때문에 관하고 트러블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관하고 트러블이 생길 수 있다. 그 안에서 잘 절충해야 되는 부분들이 따라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자 사주다. 그러면은 결혼 생활이라든지 결혼을 안 했지만 뭐 이성 관계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식상에 관련된 부분과 관에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이 배치가 되니까 이거를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지, 이런 것 안에서 이제 절충을 하는 그런 때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에 대한 부분이 갑진년 한 해 연결이 된다는 거고요. 토일간을 놓고 볼 것 같으면은 토일간은 이제 수가 재성이겠죠. 재성에 대한 게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갑진년. 또 진토에 대한 겁재가 지지로 또 오죠. 그러면 이제 토일간 같은 경우에는 재성을 재구성하거나 인성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여기서부터는 내가 발품 팔고 열심히 노동하고 일하고 그냥 몸으로 썼던 과거였다고 하면 이제는 머리를 써야 되는 쪽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머리를 쓰거나 어떤 배경 같은 거 있죠? 뭔가 내가 좀 시스템적으로 인프라를 좀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냥 이제 단순하게 사는 게 좋은 토일간들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굉장히 적응하는데 문제가 생기겠죠. 그냥 몸을 움직이면서 살았던 사람이 새로운 시대에 적응을 하려고 하면 적응력에 문제가 따라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일간 재성에 대한 상태가 갑진년에 돈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내 위치에 대한 사회적인 역할, 해야 할 일, 이런 것들이 재성인데 그 해야 할 일에 대한 게 이제 바뀌는 거잖아요. 일이 아니라 이제는 내 브랜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숙제도 주어진다 할 수 있는 거죠. 인성이 이제 화생토하니까 이제 나에 대한 자격이고 문서니까 브랜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해왔던 사람이라고 하면 전환이 되겠지만 그런 브랜드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또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게 어렵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좀 갈등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화일가는 관성이 된다. 수가 관성이 되니까 소속에 대한 문제가 따라오는 거죠. 소속에 대한 문제가 따라온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던 화일간, 아마 갈등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화일간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직장이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이제 이런 게 중요해지는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내가 개인적으로 뭐를 해볼까? 독자적으로 치고 나가볼까? 사업을 해볼까? 아니면은 사람들을 이렇게 좀 규합해가지고 노조 결성을 해가지고 어떤 운동을 좀 해볼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소송을 건다든지 다양하게 뭐 싸우는 일부터 해가지고 독자적으로 치고 나가거나 이제 본인이 뭐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중심점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냥 주어지는 일만 해왔던 화일간이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제 대변신이 시도가 되는 그런 때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내년이 되면은 더 뚜렷하게 드러나겠죠. 을사년부터 해가지고 사오미운으로 쭉 가니까 거기서 이제 관성에 대한 문제가 따라오니까 얼마나 본인의 존재감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그러니까 화일간 본인이 좀 하드캐리를 해야 되는 때인 거죠. 여러 가지로 해야 될 일들이 많다. 그래서 밤이고 낮이고 할 거 없이 바쁠 수 있고 무리할 수 있고 과로할 수 있고 그런 거니까 거기 안에서 본인의 어떤 역할이 어느 정도 이렇게 영향이 있는지 이런 걸 좀 살펴보고 그런 것들이 좀 크게 주어지지 않은 화일간이다. 이러면은 그래도 쉬엄쉬엄 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욕심이 많은 화일간일수록 큰 거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큰 걸 얻기 위해서 작은 것을 희생하는 제가 뭐 그런 걸 육참골단이라고 좀 표현을 하잖아요. 살을 내어주고 뼈를 깎아온다 했으니까 화일간은 갑진년 자체가 육참골단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갑진년에 살을 내어주는 그런 고통을 좀 감수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좀 관성과의 관계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뭐 화일간 여성이다 그러면 이젠 더 이상 가정이라든지 뭐 남편이라든지 어떤 시스템적인 거에만 국한져서 의지하고 같이 의논하고 이런 것보다도 본인이 뭔가 새로운 꾀를 내거나 뾰족한 수를 좀 내야 되는 게 아닌가 고민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목일간은 인성이 되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본인이 치고 나가는 부분에 대한 설계가 과연 얼마나 잘 완성이 되었는가. 신자진의 운동이 끝났다는 얘기는 이제 공부할 시간들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공부할 시간도 없다. 너 나가서 일해라. 목일간한테는 바로 무대로 내보내는 거죠. 전쟁터로 나가든지. 그러니까 그동안에 총알 장전이 돼 있거나 무대에 나갔을 때 끼와 재능을 발산하는 기술이나 가치가 있어야겠죠. 그런 게 준비가 됐던 사람들은 이제 을사년부터 치고 나갈 수 있는 흐름이 형성이 되는데 그런 게 안 된다. 그냥 무대에 나갔는데 뭐 내가 보여줄 게 없다. 이러면은 이제 뻘쭘하거나 뭐 망신을 당할 수도 있고 내 스스로가 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상황은 눈앞에 닥쳤는데 내가 보여줄 게 마땅치가 않네 할 수 있는 거니까 식상에 대한 발산 에너지에 대한 것을 좀 고민하고 갈등하게 되는 그런 시점들이 갑진년이라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게 힘들다. 이거는 전환점에 대해서 좀 자신감이 없는 목일간일수록 변화는 하고 있기는 한데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갈등하는 거죠. 그리고 변화를 하더라도 속도감이 좀 남보다 느리니까 괜히 위축되고 남한테 좀 평가 같은 거에 좌지우지 되는 거 있잖아요. 누가 좋게 얘기하면 내가 잘하고 있구나. 또 누가 욕하고 뭐 지적하고 그러면은 내가 잘못하나 하면서 좀 심경 변화가 큰 목일간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분들이 좀 갑진년이 일희일비할 수 있는 그런 좀 시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중심을 꽉 잡은 목일간이라고 하면 누구한테 욕을 먹든 칭찬을 받든 그래 그런가 보다 하고 본인은 본인 할 일 묵묵히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치고 나갈 때 치고 나가는 그런 부분이라서 어쨌든 인성에 대한 공부나 문서적인 고민들 이제는 정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털을 잡고 치고 나가야 되는 그런 시점들에 좀 놓여져 있다. 목일간 입장에서. 제가 목할 때도 이렇게 비겁으로 좀 본인 존재감 드러내서 치고 나간다 얘기했듯이 그럴 때 제일 필요한 게 이제 문서적인 도움이나 혜택인데
그런 거에 대한 게 불편했든 편했든 정리가 되는 시점이니까 이제부터는 실력 발휘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토를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 입장에서 갑진년 지지에 이제 진토가 왔죠. 그러면은 마디가 걸리는, 토가 있기 때문에 마디가 걸리는 일들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갑진년은 걸리는 게 기본이에요. 걸려서 넘어지든 아니면 넘어질 뻔한 것을 확인하고 남들한테 알려주든 걸리는 기능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억을 하겠죠. 아, 거기 돌뿌리에 많이 걸리던데, 기억을 하는 거예요. 걸린 시점이. 그것이 토에 마디가 걸리고 세이브 기능이 되는 거고 저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토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한 번쯤 과거를 돌아볼 수도 있고 미래에 이런 쪽으로 치고 나가면 좋겠다, 이런 흐름들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겁적인 속성을 놓고 볼 것 같으면은 토일간 입장에서 내가 얼만큼 중심 역할을 잘 할 수 있는지, 또는 과거에 벌어놨던 돈이라든가 내 현실적인 안정 기반, 이런 거에 한해서 다양한 중심 역할을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여의치 않았다, 그러면 이제 토일간 분들이 몸이 고생하는 그런 갑진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 군데 발품 팔러 다니거나 번거롭게 뭐 뒤치다거리도 하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기반이 약한 토일간의 분이다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회의감이라든지 뭐 현타도 올 수 있고, 그러니까 기반에 대한 것은 재성입니다. 수, 아까 얘기했듯이 토일간의 재성,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되는 시점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화로 가는 인성에 대한 부분 있죠. 인성에 대한 부분, 이걸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거니까 이때 이제 얼마나 내 자신에 대한 존재감을 알릴 수 있는가. 갑진년에 천간은 목으로 떴지만 그 배경은 이제 진토라고 하는 현실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중심 역할을 하고 움직이는데 얼마나 내가 힘있게 존재감을 좀 알릴 수 있거나 제 역할을 수행하는지,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중심을 자꾸 못 잡고 이렇게 흔들리는 토일간이다, 그러면은 굉장히 좀 고민하고 갈등하고 스스로가 고민과 생각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토일간 분들은 다양하게 내가 과거에 어떤 행적을 쌓아놨는지, 그리고 준비할 것들을 잘 챙겨놨는지, 준비물이죠. 준비물 잘 챙겨놨는지. 이제는 여행을 떠날 때입니다. 무대에 올라가든 뭐 전쟁터에 참전을 하든 여행을 가든 어쨌든 이제 준비 끝내고 열차에 탑승해야 될 그런 시점들이란 얘기죠. 토일간. 가만히 이러고 있을 수가 없다. 그것이 토 입장에서의 비겁적인 주체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일간의 식상, 토를 놓고 볼 것 같으면은 갑진년에 진토가 왔기 때문에 화 역시도 다양하게 본인에 대한 어떤 기질이라든지 자신의 진로를 열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저것 다양하게 시도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보다 안 되면 저렇게도 해보고, 이 사람 저 사람 다양하게 좀 만날 수도 있고, 그 안에서 감정 변화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 번거로운 일이 수반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다 하나의 과정이에요. 이것저것 해봐야 됩니다. 일단 화일간들은 본인이 어느 정도의 이런 관에 대한, 아까 얘기했잖아요, 소속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제는 독립을 해야 될 때잖아요. 화일간 분들 독립하셔야 됩니다. 설령 지금 현재 하는 일을 그대로 하더라도 하던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 브랜드를 만들든 내 존재감을 알려가면서 치고 나갈 그럴 때가 되는 거니까 어느 정도 자신의 주체성을 가지고 책임적인 부분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번거롭거나 결과 안 따라오고 힘들고 부담스럽고 해도 뭐 묵묵히 해야죠. 묵묵히. 하여간 묵묵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또 미래에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그 후에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고, 뭐 성질 급한 화일간들은 바로 하다가 안 되면 때려치고 그런 분들도 있겠죠. 어쨌든 갑진년은 식상에 대한 진토가 연결이 된 흐름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또 본인에 대한 이런 감정 같은 기복도 좀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론을 모색할 수 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런데 관성에 대한 부분이 정리된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본인이 직접적으로 치고 나가는 부분이 된다. 좀 리더 노릇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겁니다. 화일관 분들. 본인이 중심적으로 리더가 되거나 리더가 되어가는 과정. 그래서 책임이 좀 막중하죠. 다양하게 내가 힘든 이유는 그냥 힘든 게 아니라 리더로 올라가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사오미운 흘러가잖아요. 그럼 본인의 존재감을 알리면서 치고 나갈 때가 되니까 이게 화일간이 아니어도 아까 설명했듯이 목일간의 식상이 또 큰 그릇이 될 수도 있고 수일간의 재성, 뭐 돈에 대한 부분이든 결과, 금일간의 관성 다 똑같습니다. 근데 화일간은 본인이 비겁이고 여기 설명했듯이 자체니까 그런 분들이 존재감에 대한 부분을 알리는 과정에서의 성장통을 크게 겪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목일간은 이제 토가 재성이 되는 거니까 이럴 때 가장 크게 소모되는 게 건강, 돈, 시간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따라오거나 평소 같지 않게 건강 문제가 좀 따라온다든지 뭐 개중에는 병원 다닐 일부터 해서 크게 나누면 뭐 수술수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목일간은 이제 갑진년 이런 토 문제로 인해서 다양하게 내 어떤 현재 수중에 남아있는 뭐 현금, 자금 순환 이런 거라든지 새롭게 또 이제 돈을 만들어야 될 재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제 따라오는 거니까 목일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다양하게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일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좀 낼 수 있는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단 천간에 간목도 떠 있기 때문에 목일간 다양하게 갑진년은 바쁘고 분주하고 본인이 나서서 뭐 해결하고 을사년부터는 이제 화운이 고래하지만 갑진년 자체 한 해는 일단 목일간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니까 천간으로 뜬 갑진을사 자체적으로 이제 목이 움직이는 애가 되니까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네, 목일간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주변에 대한 교통 정리도 좀 할 필요가 있고 본인이 움직여야만 좀 일이 해결이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기운을 많이 내야죠. 좀 심기일전해야 합니다. 본인이 무너지면은 뭐 대들보가 무너지는 거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겠죠. 갑진년은 어쨌든 억울하더라도 뭐 내가 해야죠. 네, 그런 책임감이라든지 존재감이 중요하게 작용되니까. 그리고 이제 수일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일간은 관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수가 진토라고 하는 관성에 정리가 되는 시점이니까 사회적인 자리라든지 내 소속감, 시스템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그런 수일간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때 이동수라든지 다양한 변화의 수들을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여기 계속 있어야 되는지 이직을 해야 되는지 그만둬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과 갈등이 따라올 수 있는 한 해인 거죠. 갑진년 수가 정리됐으니까 이제 정리가 되는 자신의 모습 안에서 내가 어떻게 변화하면 잘 생존할 수 있을까. 앞으로 뭐 하던 일이 큰 문제가 없어도요, 예민하신 분들, 직감이 빠르신 분들은 뭔가 좀 새롭게 계획을 지금부터라도 세워놔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미래에 예지 능력이 있는 분들, 느낌이 안 좋다, 좀 갈아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이제 이동하고 나니까 뭐 사건 터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와 내가 이동하니까 회사에 문제가 생기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관성에 대한 문제가 어쨌든 중요하게 따라온다, 일간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거취는 분명하게 해야겠죠. 그리고 다양하게 현실적인 부분에 좀 국한 지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발생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일도 생기겠지만 다양하게 이제 사회적인 존재감이나 어떤 소속감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수일간 분들이 많을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금일간의 인성, 토의 모습을 보면 금일간 토생 금으로다가 이동수라든지 이사운이라든지 회사에 대한 어떤 움직임들 뭐 이런 거 있겠죠. 뭐 이직을 할 수도 있고 뭐 회사가 좀 바뀌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인성에 대한 부분이니까 여기서 금일간이 또 갈등하는, 움직이는 거죠. 문서가 움직인다. 그러니까 계획을 여기서부터 수정하거나 새롭게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런 게 생길 수 있고, 가족들에 대한 이합집산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뭐 기존에 있던 가족 중에 구성원이 한 명이 어딜 나가거나 독립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누가 들어올 수도 있고, 개 중에는 뭐 출산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거니까 이런 갑진년 같은 때 뭐 자식이 태어난다 이럴 수도 있고, 또 갑자기 이제 부모님을 모시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뭐 호적의 등록이 아니어도 부모님하고 같이 살게 되는 뭐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문서가 움직인다는 얘기는 어쨌든 기존에 있던 거를 하나를 정리하고 뭐 합치든지 나누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재구성이 일어나는 때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갑진년이. 이유는 갑이라고 하는 편재, 정재, 돈, 현실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양하게 내가 진토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겠죠. 기준이라는 게 내가 뭐 직장이 어디고 하는 일에 대한 향방이 이러니까 그것대로 이렇게 해야겠다 하면은 기준이 있어서라도 잡히겠는데 기준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기준이 희미하거나 이제 그럴 때는 좀 기복을 많이 탄다는 거죠. 바꾸긴 바꿔야 되는데 어느 기준으로 바꾸느냐 이런 거에 고민하는 분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갈등하는 갑진년이 되는 거죠. 금일과는 이 토라고 하는 부분으로다가 갈등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갈등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이 많다라는 것은 진토로 인해서 당연히 고민을 해야죠. 걸리고 고민하고 마디가 그어지는 시점이니까 고민을 안 하는 게 오히려 문제다. 토의 상황에 들어가면 뭐든지 고민하고 갈등하고 거기서 이제 세이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 맞아 그 시절에 내가 그 문제로 엄청 많이 고민했던 때였지. 그럼 우리 기억 속에 토의 마디가 그어진 그런 시점들이 저장이 되는 거죠. 근데 고민을 안 하고 그냥 진행이 되면 그때가 언제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우리가 한동안 고민을 많이 하는 게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그 자체가 우리의 인생에 하나의 마디를 그어놓는 거니까 그런 시점들이 금일간한테도 토 인성으로다가 재구성도 되고 생각도 평상시보다 더 많이 하게 되는 갑진년의 이 진토가 또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목화토금소를 알아봤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이 조금 뭐 와닿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누군가한테는 전혀 뭐 해당이 없다 뭐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큰 맥락으로 봤을 때는 갑진년 자체가 목하고 토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만큼 이 목하고 토를 중점적으로 좀 설명을 드린 거죠. 여기 드러나 있으니까. 또 이 나머지는 수에 대한 것들 진중의 개수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이제 갑진년은 여러 가지로다가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게도 만들고 기존에 하던 일을 정리하게도 만들고 또 진토로 인해서 다양하게 뒤치다거리 하고 번거로운 일 만들고 제가 재투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금 순환에 대한 부분들 좀 어려움들이 많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을 잘 정리하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행에 대한 얘기는 당연히 천간지지를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기준은 천간이고 그거에 대한 배경은 지지가 관장을 하고 뭐 천간지지 다 없는데 지장간에라도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조건부로 쓸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을 얘기하겠죠. 이 오행에 대한 것은 당연히 발달 유무를 얘기하는 거겠죠. 천간지지 목이 아주 강하다 그러면은 이제 목일간에 비겁이 많은 거니까 뭐 화일간에 인성이 많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 목에 대한 게 갑진년에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크게 가장 크게 움직인다. 목이 많으면 금이 많으면 갑진년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시작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금이 목을 누르니까. 그래서 금이 많으면은 뭐 밀려나거나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중도 포기하거나 이탈하거나 이런 일이 생긴다고. 그런 걸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주에 뭐가 없는지 많은지 제가 그걸 다 알질 못하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경우에 이렇다 저런 경우에 저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갑진년 시리즈로다가 힘들어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갑진년이 힘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더 다양하게 제가 설명할 챕터가 있으면은 준비를 해가지고 또 갑진년에 대한 얘기든 아직도 끝나려면은 많이 남았죠. 상반기도 아직 안 끝났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